요즘에 바쁘시죠. 네, 너무 바쁘죠. 아니 우리 교수님은 최근에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주 대단한 또 활약을 하고 계시고 아주 재밌게 또 아주 쉽게 이 정치판을 네. 정말 그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해설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또 저희 오마이TV에서 또 더 신랄하게, 더 재밌게, 더 또 쉽게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또 불렀고요.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은 네. 현충일 또 쉬신 날이어가지고 아. 저희가 좀 땡겨서 오늘 오늘. 금요일.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자,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 개표는 보셨죠? 봤죠. 네. 뭐 예상은 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네. 이번 지방선거는 구도상으로 그렇죠.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선거였어요. 그건 네, 뭐 네. 인정하고 가야 돼요. 네. 왜냐면 대선 끝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22일인가요? 22일이죠. 네, 그렇게 치러지면서 이렇게 가깝게 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한 번도. 네, 네. 지난번 지방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1년인가 있다가 치러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압승을 했어요. 네. 민주당이. 뭐 서울 같은 경우 서초구 하나 빼고는 다. 다 그리고 뭐 24대 1. 예, 그리고 서울시 의회 거의 뭐 90%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22일 만에 치러져요. 네.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민주당이 어려운 구도였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이거는 뭐 상수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거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금 더 선전할 수 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에요. 네. 뭐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사실은요. 어찌 보면 이게 대통령 취임에 민주당이 다시 조금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국방부 몰아내고 거기에 들어가고 맞습니다. 국방부가 그냥 뭐 우왕좌왕 다 흩어지고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 인수위 한 달 네. 동안 기억에 남는 건 용산 없어요. 이전밖에 네.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6명이나 청문보고 채택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임명했잖아요. 강의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네. 그다음에 김인철 그분 사퇴하고 정호영 사퇴했지만 정호영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퇴 네. 안 시키고. 사실상 네. 한덕수 총리 그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한덕수 총리 카드로 쓴 거죠. 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시원 비서관 그렇습니다. 그렇죠. 간첩 네. 조작 사건 연루돼서 징계받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누구 한 명 또 있잖아요. 뭐 그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의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검사 출신 총무비서관 검찰 수사관 출신. 검사 출신은 아니고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이죠. 네, 검찰 출신인데 원래 검찰 수사관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맞습니다. 네네.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있어요 그분. 시인이신 분. 시인 맞아. 지하철역 지하철 시인. 역시인, 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 정말. 시를 쓰고 그다음에 네, 네, 뭐 맞습니다. 음담패설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다잖아요. 증언을 별명이 들어오면. EDPS 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본인이 성비위 때문에 2번이나 징계성 뭐 맞습니다. 징계는 본인 안 받았다고 하지만 징계성 좌천 당하고 이랬잖아요. 인사조치 당하고. 그러니까 인사만 생각하면 그렇죠.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호재냐고. 반대 얘기하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호재예요, 그게. 그렇죠. 네. 그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 살린 거예요. 민주당이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구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취임하고 22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네. 그래도 그럼요. 새로 정부가 새 정부 출범할 때 출범. 밀어주자 네. 이런 구도인데 거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런 악재들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못 살렸죠. 첫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그 인사청문 위원들 민주당 의원들 아쉽죠. 아쉽죠. 네. 질문을 그러니까 잘 준비했어야 돼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맞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비판받았죠. 성비위 사건 터졌죠. 네. 그 다음에 비대위 그 갈등 충돌 박지원 위원장 또 그 얘기하고 사과하고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났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정치와 한면을 느끼고 선거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번에 투표율이 그대로 낮았죠. 낮았죠. 그러니까 네. 연세 많은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은데 그렇죠. 30대 40대가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네. 투표율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은 거예요. 네. 그게 민주당의 실책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뼈아프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하나 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거는 구도적으로도 구도상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선거를 치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잘했으면 한 절반 정도는 저는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민주당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4+알파. 네.
국민의힘에서도 아니면 10개 그렇죠. 플러스 9개 뭐 9개, 9개 얘기했었죠. 10개 네, 뭐 맞아요. 그랬었습니까? 그 정도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경합에서 그 경합되는 그 접전 지역을 얼마나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고 그 중에 이제 뭐 경기, 인천, 음. 충청, 세종, 네. 뭐 대전 뭐 이렇게 있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는 진짜 막판에 막판 정말 대역전, 극적으로 네, 극적인- 극적으로 네. 저희 오마이TV 저도 진짜 그날 저 잠을 박정 못 기자랑 자고 계속 한 밤샘 거잖아요. 저희가 네.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새벽 5시 35분에 또 추월을 5시 32분. 2분. 네. 32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역전 그 방중 처음 날렸어요. 공중파보다 더 먼저. 아니 저희는 계속 그 중앙선관위 그 방송사 올라온 집계보다 더 빨리 보려고 네. 그 사이트 들어가 계속 세로 고침을 계속 누르면서 누르면서 네 보고 계셨군요. 여기가 이제 반영이 되자마자 저희 네, 그게 이제 네, 방송사 네. 넘어가는데 그걸 먼저 보고 저희 저희가 200 벽sun됐습니다라는 먼저 알려드렸는데 그때 정말 새벽에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이 되게 하여튼 그 개표 과정 자체가 드라마틱했지만 그 경기도의 선거 이 내용도 참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구도적인 문제하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문제가 네. 경기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자, 서울하고 경기도만 딱 비교해 볼게요. 네.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은 완전히 그냥 음, 정말 많은 차이로 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선방을 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0.15% 차이지만 음. 승리할 수 있었나? 음. 첫째는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닦아왔던 신뢰가 저는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처음 선거 출마해서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얘기했어요. 이재명 정책도 계승하겠다고 그랬고.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 김동연 후보가 처음 내온 것 중에 상당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과거의 그 그럼요. 기본 시리즈를 네. 그대로 자기가 계승하고. 또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네,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 캠프를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네.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적 부분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경기도민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자꾸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재명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음. 경기도에서만 이재명이라는 전임 도지사나 전임 그 후보가 없었다면 대선 후보가 없었다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아예 그냥 이쪽 그 국민의힘의 그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막중한 어떤 지지를 받는 그렇죠. 김문혜 후보를 후보. 상대로 그렇죠. 복심이지, 지금 전반적인 그 선거 구도상에서 네. 이 정도 이걸 역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만만치 거였어요. 않은 거. 예, 그럼요. 상당히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또 지원을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원을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를 이겨야 그렇죠. 자기들이 완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요. 네. 근데 거기를 뺏기게 되면 네. 이게 애매해져 버려요. 승리라는 게. 그러게요. 그리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를 지켜냄으로써 그래도 참패는 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패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이재명 후보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음. 이재명 후보가 만약 이번에 본인은 당선되고 경기도까지 이뤘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때는 아마 정치적 그 타격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근데 경기도를 지켜냄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맞습니다.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저는 네. 선택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그 이유였고 네. 두 번째는 인물론에 있어서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그 지지를 잃었어요. 막판에 터진 그게 너무 늦게 터져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긴 했지만 재산 신고 축소 네. 그거는 뭐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중앙선관위가 이미 인정을 했기 인정을 때문에 했죠. 네. 그거를 아니 생각해보세요. 1~2푼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나고 1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네. 어떻게 잘못 신고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잘못 기록할 수 있습니까? 뭐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맞습니다. 일반 서민들은요 1,000원, 2,000원에도 벌벌 떨면서 다 봐요. 그 16억을 아유 그러니까 참.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말 그대로 뭐 옛날 국회의원 음. 신고 때 그냥 그걸 그대로 음. 뭐 복불복 형식으로 그냥 실무자 그냥 그때 갖다 붙였다고 하긴 했는데 음. 그리고 그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요. 차이가 그리고 있죠. 또 당연히 이번에 새로운 어떤 그 지방선거 하면 다시 한번 그 자기 재산 신고 관련을 리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하죠. 그걸 아마 분명히 그 사이에 재산 변동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패스했다는 얘기는 뭐 크게 이게 과연 어떤 문제시 자체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그걸 네. 보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선택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을 공포하면 당선돼도 당선 무효용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란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충분히 그걸 모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거죠.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네.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네.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니까 그 물량 공세하고 뭐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세금 폭탄을 떨이겠다. 뭐 그것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무슨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아무데나 뭐 터트립니까? 뭐 폭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국회 인준도 받아야 되고요. 어느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금 폭탄 갖다 터트립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죠. 무슨 옛날 무슨 자유당 정권도 아니고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네. 국회 시스템이나 예산 시스템을 뭘로 보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기재부는 뭐 하고 국회는 뭐 합니까? 그거 다 예산 봐서 지역별로 분배 잘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당연합니다. 예산을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폭탄 막 던지나요? 집권 여당에 대한 네. 어떤 자신의 어떤 원내대표로서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 네. 자체가 너무 낮은 네. 거잖아요. 김동연 후보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도 저는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도 사실 이재명 후보처럼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맞습니다.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공 신화를 이룬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공무원 돼가지고 장관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총장도 하고 대학에 뭐 제가 볼 때 신화적 존재죠. 네. 그리고 그 뭐 본인이 기획재정부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와도 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본인의 맞습니다. 소신을 내세우면서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소신 있는 뭐 공직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김은혜 후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사실은 원래 기자하다가 정치로 들어왔고 네. KT에 입사했잖아요. 네. 본인이 대변인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30대에 KT 전무가 됐어요. 그게 정부에 그게 없었으면 가능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 그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기자 시절에 네. 김은혜 그 KT 전무 왔을 때 제가 잠깐 그 방통위 출입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네. KT 전무 와가지고 기자들 만날 때 예. 어떤 그때 그랬습니다. 낙하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있을 수밖에 KT 없죠. 노조에서 반대를 했었고 예, 예, 예.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맞아요. 이제 그 막판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뭐 그 향후에 이제 뭐 그 인사 논란 때도 자기는 이제 거기에 대해 굉장히 떳떳하다고 보는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논란이 됐는데 뒤늦게 이제 이게 이제 그 다른 문제로 청탁 예, 그 이슈에 인사청탁. 인사청탁 그 문제가 이제 그랬었죠. 거기에 예, 이제 맞아요. 들어가면서 네. 뒤늦게 이제 뭐 선거판에서 뭐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그게 털었을 문재인 텐데. 정부하고 근데 무슨 그 당시에 그 선거 그 내용은 그게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김성태 의원이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명하는 과정도 되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청탁이냐 아니면 추천이냐 그거 가지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말 근데 그렇게 우리 얘기하면 같은 반대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잘 나가던 검사가 윤석열 맞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수사를 안 한 거지. 그럼 그게 만약에 김은혜 후보의 말이 맞다고 하면 네.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해야지. 검찰이 왜 제대로 수사 안 했냐고. 네. 대통령이 그걸 지시합니까? 이거 수사하라고? 네. 그게 더 웃기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참